자, 새누리당도 공천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뿐만 아니라 어제 좀 간단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문을 베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내부 얘기 잠깐 보고 민경욱 대변인의 연설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천제도 만들기 위해서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저 장면부터인데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오후 3시부터 회의가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참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모여서 가장 큰 쟁점인 공천 룰을 논의하는 과정. 네. 참 미뤄놨던 마치 숙제를 하는 그런 초등학생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는데요. 네. 이 지금 친박 대 비박이 이 공천룰 협상을 두고 격렬하게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이 과연 있는 거냐? 험지는 누가 나가야 되느냐? 험지라는 것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사사건건 충돌이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이른바 끝장 토론을 통해서 이 선거 룰과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일괄 타결하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립이 심각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친박의 초선 의원인데 김태흠 의원, 당대표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한번 같이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험지론이 곧 그 전략공천입니다. 그런데 전략공천은 없다고 하면서 험지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헷갈립니다. 이제 논의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자,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작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했다 떨어졌는데 출마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월드컵의 국제축구연맹의 그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좌절한 바가 있는데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8월이었죠. 피파 선거 출마 문제를 선언했을 때부터 총선 불출마를 밝혔고 여기에서는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작년 여름 기억하실 겁니다.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아들 문제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결국 새누리당 후보가 됐잖아요. 그 당시 장면 돌아가 보면 이랬던 정치인인데 한동안 안 보였구나 생각하시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 눈물 흘렸던 저 장면입니다. 자, 재산이 3조 원이 넘고 모든 것 다 가졌다고 생각한 정몽준 의원이 아들 문제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릴까요? 어쨌건 시간이 흘렀고 내년 총선에 서울 지역 어느 곳에서 나서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결심을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피파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몽준 전 대표가 피파 선거에 과연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은 전해져 봤습니다만 이 정몽준 전 대표로서는 이 피파 회장직 문제에 사활을 걸어야만 다음 정책보도 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전념한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한 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종로에 출마 선언한 다음에 사실상 그렇게 굳어지는 것 아닌가 했습니다만 자, 정세균 의원과 박진 후보는 같이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보이지 않네요. 네, 이게 이틀 전의 상황입니다. 네.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한 경로당이 주최한 단배식 겸 장학금 기증식에서였는데요. 네,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의 박진 전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가장 유력시되는 정세균 현 이 지역 의원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두 사람이 건배를 외치면서 참 선의 경쟁을 해보자 이런 각오는 다졌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일단 시작이 되면 선의 경쟁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의 부존재가 눈길을 굉장히 끌고 있는데, 어쨌건 당에서 경쟁력은 당신이 있으니 좀 어려운 곳에 가서 승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죠. 오세훈 시장. 일단 당의 뜻은 따르겠다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머지않아 그 결정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경욱 대변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공개하겠는데요. 친박과 비박의 경계선, 과연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냐 아니냐도 중요한 척도라고 친박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의 연설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 영상 지금부터 부분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기본 명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법률가이시니까 저 정도면은 비슷한 거를 넘어섭니까? 아니면 뭐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똑같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가. 네. 그 다음 그 민경욱 대변인은 이번에 예비 후보로 앞으로 하려는가 차이만 있지. 네. 똑같고요. 저는 청와대 대변인이 유승민 의원의 대변인이 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일단 본인은 이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보좌관이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글쎄요, 이게 이 보좌관이 이런 경우에는 이 민경욱 예비 후보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이 전직이 바로 KBS 뉴스의 메인 앵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연설문 정도는 직접 쓰고 직접 데스킹도 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에 지금은 자꾸 했지만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보좌관이 가령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연설문을 써왔는데 네. 지금 무등산에는 철쭉꽃이 만발하고로 시작되는 연설문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서 지금 무등산을 올라갔다 왔느냐? 네. 네, 일단 아니라고 그랬더니 가지도 않았는데 철쭉꽃이 만발한 걸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러면서 한자 한자를 정말 성심성의껏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물 정치인, 중진 정치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바로 예비 후보 때부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민경욱 전 대변인께 전합니다. 저는 지금 보좌관의 잘못으로 좀 돌리는 듯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민경욱 대변인, 지금 대변인 예비 후보자가 네. 보좌관이 쓴 걸 검토도 안 하고 네. 그대로 읽었는가?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다. 네. 그리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짓말, 표절에 대해서 좀 관대한데, 정치인들의. 근데 미국 같으면요. 네. 저 정도면 정치계는 은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비난하는 게 거짓말과 표절. 표절도 일종의 절도거든요. 네. 남의 지식을 절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민경욱 후보자로서는 아주 큰 실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서양 속담에 모방은 최고의 찬사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베꼈을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민경욱 의원을 보조하는 참모가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정치인,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했던 그 연설을 베꼈다. 이거는 어떤 논리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참모도 보좌관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좀 좋아했던 거라고 봐야 됩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아마 시간이 촉박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연설문을 찾다 보니까 네. 유승민 의원의 연설문이 그래도 가장 괜찮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모방이 최고의 창조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요. 네. 일단 모든 지식은 전수받고 그 위에서 자기 걸 창조하는 게 문화도 발전하고 하는 건데 네. 그냥 모방에 그치면 절대로 문화의 발전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 보좌관의 어떤 그 미숙함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의 잘못된 어떤 판단 네. 이런 게 경합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대목만 같았던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삶의 무게에 신음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제가 꿈꾸는 건강한 삶이란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면 네. 자, 뭐, 여러 가지 내가 꿈꾸는 보수란, 또 내가 꿈꾸는 개혁이란, 뭐 이런 쭉 설명을 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 같아서 좀 복사해 온 듯한 인상을 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뭐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자, 보좌진이 실수를 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어쨌건 이제 상대방이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대변인을 지낸 민현주 의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인천 연수가 분구되면 그 상대가 되기 때문에 묘한 여운이 앞으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요, 한 네. 말씀만 드리면, 네.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신의 정치라든지 아니면 진실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는 듯한 누구는 안 된다는 듯한 이런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빚었을 때
바로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민경욱 대변인은 그렇다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몰래 사랑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라든지 배신의 정치란 발언은 계속해서 논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